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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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다. 이 카메라를 보는 거죠? 네, 이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 디렉터 김윤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팩의 류다연입니다. 네, 유다현님은 카메라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 뒤로 가죠. 네, 조금만 뒤로. 제가 이게 등치가 커가지고 원근법을 이렇게 파괴하는 원근법 파괴자인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부담스러우셔도 셋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막 각자 카메라로 들어와서 멋지게 뭔가 하는 거를 꿈꿨었는데 이 트위치 중계 프로그램이 좀 뭐랄까 원래 제공해주던 서비스를 제공 안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됐고요. 네. 어쨌든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네요. 일단 기본 정보 알려드리면 화면의 오른쪽 화면 맞죠? 오른쪽에 저기에 QR 코드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트위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채팅해서 트위치 아이디 만들기 귀찮다. 나는 내 개인 정보 보호할 거다. 그러면은 저쪽 카카오톡 오픈 채널 저 QR 코드로 카메라를 이렇게 대보시면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남기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Q&A 받을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시라 이 말씀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트위치 채널에 들어오고 계시면 빨리 아이디 만들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저희도 트위치라는 걸 이용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거는 방송각밖에 못 본 것 같고 미술계에서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게임 방송하고 이 트위치가 자기가 플레이하는 게임을 틀어놓고 이렇게 막 떠들기 되게 좋은 그런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뭐 전시 같은 거 만들면 중계도 해보고 뭐 나중에 저희 기획하고 있는 것도 이 트위치를 이용한 전시 이런 걸 만들어 볼 생각도 있고 해서 미리 저희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트위치 계정 만드셔서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저희 힌터는 저희가 만들었던 작년에 만들고 올해 초에 저희가 오픈했죠. 그 힌터랜드라는 온라인 기획 전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고 재밌게 만들었고 뒤에 배경에 보이는 저 디지털 이미지가 그 게임 저희가 만든 전시의 이미지인데 그 전시에 대해서 좀 그냥 흘려보내기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저 전시를 만든 게 코로나 때 저희가 바깥에 나갈 수 없을 때 온라인 전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어서 그래서 좀 해볼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전시를 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되게 생각하지 못한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힌터랜드 자체에 대한 흥미로운 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좀 간지럽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힌터랜드에 관련된 비하인드 씬 그래서 저희 BTS라고 해놨는데 네, 비하인드 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서론이 길었는데 네 그러면 일단 이야기 시작하려고 하면 힌터랜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힌터랜드 전시의 주제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웹3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웹3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뭐 미래 23세기 인류의 삶 배우지의 삶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지라는 말이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뭐 우리 바닷가에 가면 항구에 배우부두라고 뭐 그런 부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륙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 뭐 중세 시대에서는 캐피탈에서 살고 있는 귀족과 뭐 왕들이 살고 있으면 성 바깥에 보호받지 못한 농노들이 사는데 전쟁 나면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호 못 받고 다 성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뭐 그런 얘긴데 그거에 대한 관심 그런 키워드에 대한 관심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시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TRPG라는 게임 가지고 TRPG라는 형식을 가지고 전시도 만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컨셉 아티스트, 뭐 소설가, 뭐 미술가
온라인과는 큰 관련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들어와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시고요. 특이한 거는 전시를 하려면 전시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전시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찾아봤던 건 뉴아트시티라는 미국에 있는 플랫폼에서 하게 됐고, 그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어쨌든 그 뉴아트시티라는 미국 플랫폼에서 3D 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딴 것보다도 온라인 전시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미 되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맞아요. 찾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저 데이터 여기 엄청 떠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에 만들었던 수만 가지의 온라인 전시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만들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힌터랜드 만들고 나서 여기에 관심을 주셨던 홍희진님과 이 힌터랜드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디지털 전시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큐레이터의 역할, 작가의 변화,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돼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프닝 이야기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이진님하고 또 다현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이제 저희 얼굴을 크게 봤으니까 이런 얼굴들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아셨죠? 이게 토크인데 네. 다 앞에만 보고 있는 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토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여기에 뭔가 다른 가상의 어떤 관람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막 송출을 해야 되는 방송 같은 포맷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색하지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좀 채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을 하고 싶었나 봐. 그런가 봐요. 우리 이걸로 그런 거 해요. 앞으로 온라인 프로젝트나 좋은 거 있으면 맞아. 리뷰하는 오, 그런 너무 시리즈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만 또 재밌나요? 15분과? 아니요, 저기 들어오시지 않은 17분 되게 좋아하셔. 로그인 안 하신 여러분들이 있을 수 한 있어요. 명만 늘어나도 너무 좋아하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방송의 맛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네, 재밌을 것 리뷰하는.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처음에 우리가 좀 얘기할 내용은 힌터랜드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밤에 가자님도 리뷰 좋아요. 아는 분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셨네.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죠. 한번 오늘 띄워주세요. 힌터랜드 어떻게 시작되었나. 궁금하신 점 있었나요? 그거 관련해서? 네, 힌터랜드 오픈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힌터랜드를 만드시는 분들 자체가 워낙에 미술계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김정태 작가님도 있고, 이제 강정성님도 있고, 이제 폐기하여왔던 그런 일련의 오프라인 온라인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워낙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인 걸 제가 알고 있었어서 게임 같은 전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전시 같은 온라인 전시인데 조금 다른 형식이 될까가 이제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픈을 하고 봤을 때 굉장히 게임 같은 전시였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에 가까운 전시 형태인데 이 안에서 디지털 전시라는 형태가 어떻게 웹사이트나 온라인 스크린 안에서 작동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전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엄청난 설정들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 뉴아트시티라는 프로그램도 처음 알게 됐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는 일단 언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케이스, 아니면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드는 케이스들 등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 웹사이트의 형태이면서 사실 온라인으로 어떤 관람이 가능한 형태인 거를 제공을 하는 좀 복합적으로 좀 다층적으로 제공이 되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처음에 어떻게 설정이 이루어져서 음. 이 세계관, 소위 말하는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게임 같은 설정과 세계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전시와 작품과 협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왜 이걸 만들려고 했냐 이것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이 힌터랜드를 만든 건 팩이라는 어떤 기획팀에서 만든 거고, 팩은 뭘 했던 팀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팩이라는 아트페어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기타 미술과 관련된 기타 잡종의 다양한 일들을 받으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에 혹은 뭐 이런 저희랑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19 시대 그 팬데믹 구간에 우리 뭐 해야 되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사람들은 뭘 하고 움직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서 나왔던 게 이제 블록체인, 탈중앙화, 뭐 웹3 관련된 어떤 기술들에 대한 리서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을 우리가 실제 원래 행사를 만들었었고 막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웹 2.0의 어떤 온라인 환경이 우리한테 충분한 느낌을 주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블록체인이나 NFT 관련된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투기나 막 지금도 그렇지만 판매하는 거에만 거의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바가 저희한테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도 약간 서늘한 느낌도 있고, 이게 뭐지? 이 기술이 뭘 우리의 뭔가를 자극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리서치하면서 보게 됐고요. 그런 맥락이 하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19 때 뭐 사실은 미술을 하면서 살짝 뒤한켠에 이렇게 밀어놨던 기후 문제, 기후 위기, 그리고 생태적인 어떤 관심,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도대체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화두가 한켠에 또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 맥락이랑 이 환경 맥락은 팍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이게 얼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그 연구를 리서치를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맥락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런 주제, 어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주제로 담아서 전시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작점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좀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이제 유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 전시들도 많이 보고 있었고요. 뭐 그런 새로운 기술 담론이라든지 거기서 뭐 환경, 노동, 사회 등등의 주제들을 계속 리서치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던 온라인 전시들 중에서 좀 재밌다 아니면 좀 잘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전시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설정이나 어떤 서사적인 접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향성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제적인 부분이랑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TRPG,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으로 세계관을 기획팀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컨셉 아티스트에게 전달하고, 이제 컨셉 아티스트 분이랑 뭐 참여 작가분들한테 다 전달 드리고, 이제 같이 전시를 만들어 가면서 그 세계관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뭔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계속 기획팀에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걸 또 세계관에 변경하면서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계관이 조금씩 구체화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장면이 뭐 힌터랜드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저희 컨셉 아티스트였던 김정태 작가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걸어모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23세기 인류가 살고 있는
하우스보트 이미지거든요. 이게 하우스보트의 컨셉 이미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면서 웹3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그리고 한편에는 플랫폼 노동, 플랫폼 경제가 우리에게 계속 일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기후 위기가 막 오면서 우리 코로나19 막 또 사람 지금 뭐 전기차 뭐 나중에 뭐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뭐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요 근래 이 수많은 움직임들이 어떤 미래를 그리냐 할 때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종착점에 나온 게 이 하우스보트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보트는 그냥 많은 보트지만 사실 우리 SF 세계에서는 그냥 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이런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파편화돼서 국가의 보호라든지 기업의 보호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떠나서 그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웹3 환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오 같은 거 있잖아요. 블록체인으로 뭔가 실제 생활에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각자 도생하는 삶이 도래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삶에서 연장선을 뽑아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왜냐면 가장 레퍼런스로 초반에 잡았던 것 중에 그 트러커들, 그 아마존에서 노동하고 노동자들의 삶, 그들 아마존 회사에서 주는 일들, 그러니까 택배 배송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그 하기 위해서 실제 원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트럭에서 살면서 그 일이 더 많이 오는 곳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살고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거에서 보호를 못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그 실제 그 삶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떠오른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TRPG 플레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TRPG 사진을 보여줘. TRPG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TRPG 게임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는 게 TRPG냐? 그러니까 TRPG도 일종의 게임인데 보드 게임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가 저희가 요 오른쪽 왼쪽에 요 보시면 카드가 있죠. 평온한 한 해라는 그 보드 게임인데 1년 동안에 있는 공동체가 겪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종이를 놓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자, 흰 백지가 있는데 가운데는 뭐가 있어. 이 세계의 제약은 뭐가 있고 뭐가 어렵고 뭐 이런 것들 저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설정해가면서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알아볼 수 없는 지도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저희가 여기 작은 배 보이죠? 작은 배가 아까 그랬던 하우스보트로 구현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초반 얘기는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미래를 그리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미래의 어떤 것들을 예전에도 SF나 뭐 이런 건 많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현실적인 그냥 막 피가 터지고 막 레이저를 광선을 쏘고 하는 그 SF 말고 지금 기술 베이스에서 생각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었다. 그게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네. 이제 저희가 흔히 전시라고 하면 이제 미술관 안에 아니면 갤러리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전시가 끝도 없이 돌아가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술관, 갤러리 밖의 상황은 사실은 거의 개입 요소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벽이 있고 늘 똑같은 조명이 있고 그 안에서 큐레이터의 어떤 기획이라는 것이 덧입혀지면서 이제 작업이 바뀌고 작가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는 것 뿐이지 그 공간의 그 규모나 어떤 한계나 크기는 늘 똑같은 안에서의 이제 상상만 하다가 이제 제가 힌터랜드가 흥미롭고 굉장히 좋은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한계 조건이 아닌 그걸 완전히 열어놨다라는 오픈된 공간에서부터 좁혀가는 게 아니고 더 뒤로 갔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요 구역을 섹션을 나누고 이 섹션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단어를 다뤄서 어떤 작가를 다루고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을 갈 건지를 뾰족하게 가는 게 아니고 힌터랜드는
서울, 뭐 한국, 지구, 우주, 그다음 미래 생태계까지 자꾸 뒤로, 그러니까 이 몸을 자꾸 뒤로 멀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버드아이 시점에서 하나님 시점에서 정말 그 이상의 시점으로 더 뒤로 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도나 그런 상상을 저희가 더 훈련을 많이 해야지 미래를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런 방식 자체를 이제 게임의 형태에서 착안을 해서 공동 기획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섭외한 외부인이 누군지가 좀 궁금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였죠? 저희가 그 김정태 부분은 작가였던 거. 고민했던 게 이제 이제 서사나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전시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기획자지 뭐가 소설가가 아니고 아니죠. 뭔가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입장에서 뭔가 문학가분들을 먼저 섭외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문학가분들이랑 참여 작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세계관을 처음부터 빌드업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준비 기간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짧아서 이제 기획팀에서 그 TRPG를 통해서 세계관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 세계관이 이제 작가님들한테 배포를 하려니 너무 글 형식이고, 그래서 김정태 작가님 컨셉 아티스트 분으로 먼저 섭외한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면 이제 리서치인데, 필 닐의 힌터랜드 그 책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그게 그 전에는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뒤에 있는 큐브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 혹은 미술관, 문화 이런 데서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상징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큐브가 바깥에 막 야외에 있잖아요. 야외에 미술관이 있다는 거죠. 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감각,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감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품을 미술 안에서 보면 작품을 선보일 자리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작품을 거래하고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도 되게 협소해지고, 커뮤니티가 협소해지는 생각이 있고, 실제 삶에서 보면은 돈 버는 감각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보호받는 감각도 협소해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한 삶이라는 거에서 추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서, 그런 게 계속 이렇게 그 리서치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TRPG 하다 보니까 이걸 시각화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김정태 작가였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섭외했던 사람은 모델러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재밌는 파트고, 우리가 이제 전시를 만들려고 3D 공간에서 전시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원래 미술을 만들던 인력과는 굉장히 다른 구성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이제 알게 됐고, 이걸 구체화시킬 사람이 뭐 공간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뚱땅뚱땅 만들 목수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미술학의 인프라에는 걸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 3D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기술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 업계에 있는 인력들을 찾고, 개인적인 어떤 연결들과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들을 컨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게 저희는 단일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힌터랜드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만들면서 보니까 생각하게 됐어요. 재밌으니까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뭐 NFT도 막 드롭할 거고, 여기 출품했던 작가들 작업을 NFT로 드롭한다든지, 후반기 작업 뭐 힌트랜드 2라고 지금 가제가 돼 있는데, 그런 별도 또 온라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뭐 이지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책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설정집 뭐 이런 것도 할 생각도 있고, 또 부산 비엔날레에 참여해서 이 전시에 대한 세계관을 좀 보여주는 이런 것도 이제 살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광고 시간. 갑자기 홍보 타임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링크하신 거예요? 살짝 링크. 근데 그런 후반기 계속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시리즈 전시라는 걸. 그런 게 이게 없어서. 그 코로나 시기에는 물리적인 미술관이 문을 닫아버려서 사실은 대안이 아닌 거의 유일한 공간으로 온라인 전시가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저희가 기억 남는 온라인 전시가 있냐 아니면 온라인 전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다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다 서버가 이미 다 종료가 돼 있고 더 이상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 이유를 다시 찾아가 보면 어떤 종속 관계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전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물리적인 전시가 있는데 미술관이 문을 닫고 갤러리가 문을 닫아서 입장이 제한되니까 이거를 다시 촬영을 해서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온라인화 시킨 현실 공간을 그냥 이동시킨 온라인 안에 이동시켜서 똑같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을 제공을 하는 거 아니면 물리적인 실제 전시가 있고 이거의 부속적인 어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나 연계 토크 같은 거를 온라인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어떤 종속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 전시가 끝나면 이 공간도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많았던 것 같고 힌터랜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확장이 가능한 이유가 어떤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원래 만들어진 거 아니고 이거 자체가 시작 지점이자 이거 자체가 이제 확장성을 지닌 어떤 가능성의 시작 지점이다 보니까 뭐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끝나고 이것도 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덧붙일 수 있는 게 많지. 네, 그래서 온라인 전시의 적절한 시작 지점이 이 시작 지점인 거를 보여주는 제 기억엔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 사이트죠. 힌터랜드 전시 사이트인데 일종의 이게 저희에게는 미술관인 거죠. 그쵸. 저희가 만들어 놓은 미술관이고 여기 안에 여러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단일한 페이지긴 하지만 막 온라인 전시장으로 막 이동하기도 하고요. 막 소설도 읽어볼 수 있고 여기 열면 소설도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도 있습니다. 뭔가 없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이트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원래 늘상 존재했던 그 미술관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만약에 사라진다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갑자기 전시할 곳이 없어졌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왔던 온라인 전시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파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미술관이 그래서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물리적인 작업들은 당연히 보호할 수 없을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온라인 전시들은 사실 그걸 기록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뭐 해외의 유명한 미술관들도 그랬지만 6개월 이상 문을 닫으면서 사실 너무 도시의 중앙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은 이 미술관들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그냥 빈 공간인 채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뉴스만 틀면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어떤 공간이 부족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이 더 이상 없는데 사실 그 큰 공간은 그냥 텅 빈 채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기시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트도 NHS랑 같이 협업을 해서 백신 팝업샵도 미술관 안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만약 이런 재난 상황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술관의 공간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소장품을 빌려올 때도 보험가가 굉장히 비싸요. 혹시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가격이 측정이 돼서 정말 중요한 작품은 그래서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시에서도 그 전시가 하던 중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되면서 조기 반환을
요청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뉴스를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술관이 어떻게 소장품을 옮기고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계속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청주관도 만들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늘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 디지털 미술관을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트윈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상 그것을 준비할 만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항상 그렇듯이 먼저 물리적인 거, 돈이 들어가는 거, 가시적인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제 인프라나 이런 걸 나중에 구축하는 항상 이 거꾸로 정책을 늘 공회전처럼 해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영상 작업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 전시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서버 구축에 대한 준비도 되게 미흡해요. 그래서 영상 작품을 저희가 소장을 해도 서버에다가 클라우드에 놓지는 않고 외장하드로 저희가 전시 작품을 받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 발발이 긴급하게 일어나서 정말 다 대피를 해서 저희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되면 그 영상 작품들의 외장하드는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디지털도 완전 물질로 네, 다루고 네, 네. 있는 상황인 거죠. 서버 관리도 사실은 전문 인력이나 전문 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게 후대로 전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보여드리는 네. 요 쉐엄이라는 책을 이지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만드셨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그런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난 이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서울에서 전쟁이 나서 뭐 인력으로 오는 그 지상전이 되지는 않겠죠.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것을 부산이나 어디 이제 외곽으로 지방으로 옮기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전시 작품을 우선순위로 옮길 것이고 어떤 작품을 후대에 남길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비나 매뉴얼이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과 디지털이 거의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똑같이 운영되는 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나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때 그래서 보신 네, 그 네, 이미지가 네. 되게 재밌었거든요. 보여주신 이미지는 이제 얼스2라는 이제 가상 부동산 앱인데 이제 픽셀별로 이제 제가 땅을 살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거의 두 개인 것처럼 이게 디지털 트윈인 거죠 사실. 트윈, 얼스 트윈인 건데 오토기 같기도 하고. 모든 픽셀 가격이 다 동일해요. 오. 그래서 사고 싶은 땅을 선점해서 살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린 거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청와대 사진이거든요. 이건가요? 네, 그거. 이건가요? 네. 이게 청와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이제 계속 주민해서 들어가 보면 제가 사고 싶은 땅을 고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이 청와대 주변 땅을 다 샀어요 이미. 근데 이게 제가 확인했을 때가 2020년에 제가 캡처한 사진이니까 대박이다. 이분이 뭔가 성견지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디지털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이제 가상에 대한 경험이랑 이제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경계가 확실히 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저희한테 어떤 영향으로 올 건지는 좀 더 상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크립토 복셀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 네네. 그 관련해서 다현님도 어떤 경험 있지 않나요? 아, 저는 뭐 그런 전쟁이나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일한 그 미술관 컬렉션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간 기반 작품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의 소장품 관리랑 뭐 전시 방식 뭐 그런 거를 리서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제 미술관이지만 뭔가 그런 비물리적이지 않은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런 지식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지만 근데 리서치하면서 또 보니까 이게 그 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랐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때 그 경험에서는 이제 거의 테크니션 분 컴퓨터에 그 작품 영상 파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단기적이고 전혀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리스키한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때 느낀 게 이제 뭔가 작가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을 수렴하시고 뭔가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비해 어떤 이런 기관들은 얼마나 그 속도에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되게 그게 그 한편으로 재밌는 게 이 근래 이런 온라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되게 또 막 되게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너희가 만들어라 하는 거는 또 마치 대응하는 것처럼 되게 빠르게 이 지원들을 해주는데 사실 그것도 들여다보면 메타버스의 정의라든지 디지털 온라인 작업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옛날식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상황에 맞지 않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막 만드는 거는 막 독려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등 떨리고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 재밌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희도 그런 기회에서 힌터랜드를 만들게 된 거니까 맞아. 그런 게 좀 그래요. 저는 근데 그 틴터랜드를 온전히 이해를 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그 뉴아트시티라는 플랫폼을 조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맞아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익숙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리얼 엔진에 기반을 한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정말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포인트 앤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트레일러 겸 영상처럼 플레이를 계속 돌려놓는다거나 뭐 그런 형식이 굉장히 익숙해진 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웹사이트이자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역할도 해주면서 안에 이제 사이트 안에서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네. 자, 들어갑시다. 팬더. 고! 여기가 인터랜드 저희 온라인 전시장이고 이제 뉴아트시티 저희가 한 번도 해주고 해가지고 방송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저희 인터랜드 전시장이고 아 네.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 주니까 너무 좋다. 그죠? 소리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희가 쓱 들어가는 거는 좀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뉴아트시티를 쓰게 된 뉴아트시티를 사용하기로 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는 처음에 뭐 유니티라든지 그런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완전 처음부터 빌드업 할까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뭔가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점도 있었고 저희는 차라리 이제 뭔가 이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약 있죠. 네. 근데 대략 그 제약들이 좀 저희가 전시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제약이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뭔 할 수 없고 이런 걸 딱 포기하게 되고 만들고 싶은 걸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되게 편안한 점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시장의 어떤 3D 퀄리티가 뭐 제 스스로 퀄리티가 낮다 할 수는 없지만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픽적인 걸로 보면 우리 플레이스테이션의 1, 2 때 아주 옛날 그래픽이잖아요. 낮은 퀄리티의 그래픽이고 자세히 보면은 폴리곤이 굉장히 낮고 텍스처 맵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만들어야 되는 퀄리티 면에서도 제약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올릴 수 있는 용량도 제한이 있거든요. 용량 게이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 넘어가면 이거 여기 버벅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그 힌터랜드 전시의 메인 광장 로비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바닷속이라는 설정이에요. 25세기 인류 우리가 이제 말하는 힌터랜드는 23세기의 인류고 23세기가 망하고 이미 힌터랜드는 없어졌고 25세기 인류가 이 안에 있는 이 화석 데이터 이건 디지털 데이터 화석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화석을 발견을 한 다음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뒤에 이런 홀로그램 것처럼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5세기 인류는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 약간 이런 생물체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컨셉에서 계속 잡았던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거는 또 저희 그 사이트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 이것도 1시간 얘기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이상한 모티브가 막 요동치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 25세기 인류가 너무 재밌어서 심해에다가 우리가 특별전 하나 만들자. 힌터랜드 특별전 하나 만들고 그러면 너희들이 심해에 들어와서 전시를 봐.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힌터랜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을 했어 라는 힌터랜드 노동관이 있고 저쪽 가면은 뭐 힌터랜드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환경관이 있고 뭐 이런 식의 박물관 전시예요. 가상의 박물관 전시. 근데 그 박물관 전시 안에 그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과 함께 잘 배치되는 현대 미술, 25세기의 미술가들이 만든 디지털 작품이 같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죠. 뭐 그런 것이고요.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뉴아트 시티. 아 그렇죠. 뉴아트 시티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대시보드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만드는 뒷단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여기 보시면 여기 뉴아트 시티의 제작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지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아까 들어갔던 방에 그 대시보드고요. 이걸 넘어가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컷 이렇게 있고 데이터 파일도 보면 다 4메가 엄청 작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시보드 보시면 꽤 단순하고 좀 왜 뭐 개발 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인데요. 그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뉴아트 시티 자체가 되게 그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하시는 작가분들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제 온라인 전시를 열 수 있게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 생긴 플랫폼이고 그런 부분에서 추천하고 싶은 온라인 전시 플랫폼입니다. 뭐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 이 미국에 있는 이 플랫폼이 작가들한테 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작가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이걸 오픈해주기도 하고 초반에 지금은 좀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이 온라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건강해 보였고 저희도 그래 접근하기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막 로그인 로그아웃 하게 돼 있고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의 힌터랜드 프로젝트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방들이 이렇게 있죠. 이 방에 딱 들어가면 설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업로드를 할 수 있고 파일을 이렇게 3D 파일 하나 볼까요? 우리 작가님들의 작업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방 가시면 여기는 작품이 없죠. 맞아. 쏘리. 국내에 이 플랫폼을 쓴 프로젝트가 또 있나요? 예,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새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전에 봤던 것 중에는 홍대 디자인과 친구들이 이걸 졸업 전시를 이걸로 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잠깐만요. 이걸 하나 봅시다. 이런 식의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3D 파일을 바로 미리 보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 스크립트를 다 써놓으면 이걸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설명도 나오고요. 여기 좌표값 있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뉴아트시티가 이제 개발자 분들도 계시지만 개발자 겸 작가분들이 이제 그 코어 멤버에 많이 포함되어 계시고 그 디스코드 채널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해서 이제 사용자 피드백도 계속 늘 수렴하시고 뭔가 사용하다가 질문이 뭔가 구현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디스코드에 바로 물어보면 답변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런 피드백도 좋고 커뮤니티도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뉴아트시티가 다른 전시 플랫폼과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영어에 능숙해야 되고 개발자는 네. 영어로 소통해야 되고 이런 게 한계가 있지만 저는 영어 전뱅이라 우리 다현님께서 열심히 네이티브로 막 얘기를 해줘가지고 잘 했지만 그런 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이 뉴아트시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는 만들었고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스물스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서 내가 그 전에 오프라인 전시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거랑 이 대시보드에 들어와서 막 오브젝트를 올리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얼마큼 갖고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도 우리도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얘기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작 과정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우리 제작 과정이죠. TRPG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저기 보면 좀 매끈하게 있어 보이지만 만들 때 장면들 한번 상기해 보면 이런 과정을 갖고 아주 낡은 이렇게 보드에다가 진짜 이렇게 그리면서 만들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어때요? 기획하실 때 뭐 이런 보드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만드는 일을 하시나요?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 트리 같은 거 만들어서 사실 키워드 중심으로 기획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힌터랜드의 경우랑 이제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작가와의 소통 부분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물리적인 공간에서 전시를 하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기관과 일정과 예산과 어떤 공간과 어떤 제한적인 어떤 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먼저 해주고 현장에서 점검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작업을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제작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작업 중에 이제 이 공간에 어떻게 맞춰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은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지금 일단 첫 대화부터가 지금 이 전시는 본인이 25세기 사람이고요. 근데 25세기 사람이신데 23세기의 어떤 클루를 바다에서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작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작가한테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준비하지 않은 자료긴 한데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노트북 있으면 그 대시보드 하나 공유해 주세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그게 일단 뭐가 크게 달라지냐면 완전 전제가 달라지는 건 기획자가 작가들의 손이 되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게 그쵸. 되게 큰 부분인데 보통 이제 작가들이 직접 만들고 메이킹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것들의 맥락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역할로서 큐레이터, 오프라인 큐레이터는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을 해보려고 하니 가상이라는 조건, 온라인이라는 조건 안에서 작가들은 계속 떠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떠들면 그거를 시각적인 모티브로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어떤 사람한테 연결해주고 그가 만들면 그걸 또 작가한테 보여주고 하면서 중간에 레벨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레벨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또 이 작품이 최종적으로 올라갈 환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제약들을
작가한테 소통해줘야 되고 만드는 사람한테도 소통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중간자 역할도 환경에 대한 걸 계속 제약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결과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든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만든 거는 3D 모델러가 탁탁탁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개념과 아이디어 스케치는 작가가 줬지만 이거에 대한 뭐 지분율이랄까 이런 게 되게 달라지는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래서 작가들한테도 뭐 우리가 제안할 때 어떤 작품을 내실 거예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려주세요, 표현해주세요, 말로 더 설명해주세요, 하게 되고 근데 작가들도 자기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뭐 다른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이나 이런 걸 계속 서치하면서 붙여주고 뭐 피부의 모습이 어때야 되기 때문에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돼지의 껍데기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지는 구도가 생기는 게 좀 어색하지만 또 재밌었어요. 그게 그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작가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안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만들어 놓은 큰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작가한테 설명을 듣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작가가 어떤 과정으로 작업을 구체화하는지 작품이라는 완결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획자로서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고 저는 또 이 힌터랜드가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신체의 개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를 볼 때 늘 관람객의 어떤 모습을 상정을 하고 관람객을 늘 염두에 두고 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입장을 이곳으로 하고 관람객이 이렇게 동선을 따라가고 관람객이 이 위치에서 작품을 올려다 볼 것이고 왼쪽으로 동선을 틀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작업이 이걸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이제 내러티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작품을 보고 나가면 이 전시의 어떤 맥락이 딱 완성이 돼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잔상을 남기고 전시를 떠날 건지에 대해서 늘 신체성을 염두에 두는데 온라인 전시의 기존 온라인 전시들을 생각해 보면 뭐 손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내 몸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 눈을 갖고 있는 어떤 시점이 같이 돌아간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링크를 만들어내서 신체가 존재한다라는 감각을 늘 인지하게끔 해서 기존의 전시 관람 체험을 연장시킨다는 느낌인데 힌터랜드는 전혀 신체의 개입이 없다라는 느낌이니까 이게 그냥 카메라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촬영 기기가 와서 찍어서 내가 대신 뭐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신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작가들한테 소통을 했을 때 관람객이나 이 전시를 보는 어떤 관람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전시를 생각을 했었을까? 아니면 그랬을 때 작가들은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낼까? 혹은 기획자의 입장에서 작가와 불특정 다수의 어떤 관람객이라고 하는 접속자들을 생각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이 어떤 지점이 발생할까라는 것도 좀 흥미롭게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 디지털 리얼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그 리얼한 내가 접속해 있다는 느낌을 줄 거냐. 그 방법이 아까처럼 트윈처럼 신체를 묘사해 준다거나 뭔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설정. 그래서 저거 네네. 말고 저 사진 보여주시면 어디요? 왜 그 사람 그려져 있는 이거요? 아니요 저 위에 네그 이거요? 네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네네. 유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이게 우리가 컨텐츠 스케치할 때 전 시장을 묘사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몰입을 하게 되냐라는 건 설정과 시나리오에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라는 거 모두 알고 있고 이걸 아무리 이렇게 똑같다고 너 몸이 들어간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걸로 몰입감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이 전체적인 설정과 이 환경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설정 안에 녹아나 있을 때 그런 몰입감이 생긴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기획과 이런 걸 시나리오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보여줬던 게 우리 다현 씨가 그때 한번 리서치 초반에 하면서 나왔던 게 그 시나리오라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요 뉴 시나리오 예 프로젝트가 레퍼런스가 됐죠. 좀 얘기해 줄래요? 아, 네.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작가님들이 제일 좀 궁금해 하셨던 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시 공간의 배경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흰 벽이 아니라 그 시나리오 이제 세계관을 두고 어떤 공간을 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작가님들께서도 그 환경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미디어 작업하시는 작가분도 계셨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미디어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 작업할 때만 비슷한 질문들로 시작하시긴 맞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품 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공간도 같이 만들고 작가도 작업도 만들어야 되고 문학가들은 글도 생산해야 되는 게 같은 타임라인에서 출발한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하려면 사실 공간에 이미 제약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베이스로 작가들이 작업을 낼 걸 생각을 하는데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되게 어려움으로 느껴졌고 그러기 위해서 더 시나리오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설정이 그래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없지만 여기는 바닷속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 설정을 공유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처럼 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게 요 지금 보고 있는 네. 뉴 시나리오의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가 그 온라인 전시들 중에서 참고했던 그 영감이 됐던 전시 중 하나가 이제 뉴 시나리오라는 그 틸만 호니그랑 폴 바시 작가님들의 전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는 호프라는 전시고요. 이게 그냥 웹 기반 3D 전시는 아니고 그냥 웹 기반의 전시인데 역시 클릭하면서 작품들을 보고 하는 거지만 이게 다른 점이 뭔가 구체적인 설정이 있다는 것. 그 좀비 아포칼립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에서 작품을 찾아다니는 그런 설정과 목적성, 좀 게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호프에서 뭔가 그런 여기는 아포칼립스지만 저희는 그런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이제 25세기 학자분들이 이 세계를 찾게 되고 뭐 그런 설정들을 막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정을 놨을 때 작가들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되게 또 기대되는 바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우리 뉴 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프로덕션으로 만들어진지 전혀 알 수가 없긴 해서 이게 마치 되게 영화 작업같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감독이 시나리오와 설정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묘사한 거 사이사이에 숨겨놓은 작품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 되면서 어디 특정한 물건이 놓여있고 그 물건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공간을 헤매게 되는데 그 헤맬 때 내가 그냥 이유 없이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설정된 세계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 프로젝트에서 작품들이 그냥 벽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그 공간을 묘사하면서 작품이 놓여 있으면 내가 저 작품을 보기까지 키보드를 클릭해서 가야 되는 그 근거감이 맞아요. 안 생겨요. 동력이 안 생기는데 그냥 그래 내가 이 세계에 풍덩 한번 들어왔으니까 한번 돌아다니면 어떤 설정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미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에서 주는 앞으로 가야 될 보상, 성장해야 되는 보상과 전시를 보게 된 앞으로 나가면서 보게 될 동력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에서 주는 보상과 전시에서 주는 동력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뉴아트시티의 어떤 신체가 없는 사용자가 신체감이 없이 그 입장하게 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전시장에서 그 뽀글뽀글 그 움직일 때 그 뽀글뽀글 소리를 나게 한다거나 아까 보신 그 컨셉 그 유저 그림처럼 어쨌든 이 실제로 아바타나 뭐 손이나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용자가 그 스케일 자신이 스케일. 어떤 이 환경 내에서 어떤 크기의 사용자인지 그리고 어떤 수영을 하는 건지 그런 감각은 좀 그 뉴아트시티 플랫폼 내에서 최대한 구현하려고는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게 뭐 3년짜리 프로젝트거나 한 5년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 보통 게임 그렇게 만들잖아요. 큰 트리플 A 게임 같은 거는 그렇게 만드니까 그리고 공간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캐릭터가 어떻게 들어갈지 뭐 작품이 어떻게 들어갈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선형적인 타임라인이 만들어질 텐데 미술에서는 아직 그렇게 만들 만한 규모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기획자,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어떤 총괄을 하는 분이 이걸 계속 3년, 4년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에 있는 기획자가 한 프로젝트가 온라인이라고 해도 이거를 막 몇 년씩 끌고 그렇죠, 갈 그렇죠. 수는 없고 이거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뭔가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관 차원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 쉽고 이게 뭔가 업데이트가 없다면 빨리 이제 서비스를 종료해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지속 가능성이 좋아서 사실은 디지털을 하자고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게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이 양가적인 마음이 늘 온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행정적인 우리나라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국가의 정책 차원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의 웹 3.0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 자체도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고 이제 기반이 굉장히 인프라가 탄탄하고 더 할 수 있고 5G도 할 수 있고 6G, 7G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성과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장려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사람, 인력 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서 가야지 이제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났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온라인 하지 말고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오프라인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모객을 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라라고 또 다시 굉장히 탄성이 센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발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또 궁금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확장 가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대한 이제 분석과 비판과 업데이트가 돼서 더 좋은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멈출까봐 또 고민되는 점이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시장 안에서도 뭔가 저기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설정이나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온라인 전시나 프로젝트는 그냥 제가 여기 서 있어서 마우스로 제 시점만 이동하면 뭐가 있는지 대충 다 보이고 굳이 더 이상 안에 들어갈 동기부여가 딱히 없기 때문에 다시 그냥 한 번만 보고 두 번 들어가진 않는다는 점이 온라인 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막는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 아트페어가 한참 온라인으로 OVR이 많이 서비스 될 때도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어떤 갤러리의 이름이나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지털로 OVR로 관람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디지털 민주적으로 모든 갤러리의 부스가 다 형태가 똑같고 위치가 다 동일하고 어느 부스가 더 크고 작고도 아니고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결론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사람들이 아는 이름의 갤러리만 그렇죠. 찾아갔고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 없는 갤러리는 접속자 수가 5도 안 나오는 오히려 디지털 위계나 디지털 소외가 훨씬 격차가 보이죠.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디지털 허상도 저희가 한번 맞아요. 경험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 디지털을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온라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온라인에서 행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이고 또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잘 만들어야 또 이런 것들이 더 장려될 거고 좋은 것들이 남을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치 영화를 하나 만드는 것 같다 혹은 뭐 게임을 하나 만드는 것 같다, 프로덕션이 되는 것 같다, 3년이 필요하다 5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에 돌아오면 좋은 게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전시 만들 때도 그걸 제일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뭐 뉴아트시티 보면 한 플스 1 때 그래픽이니까 완전 트리플 A에 지금 해상도가 엄청 높인 언리얼 막 게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그림들이 몇 개 떠올랐었어요. 그걸 얘기도 했었고, 플스 1, 플스 2 요 얘기 하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비디오 게임의 초창기에 해상도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겼던 재미난 아이디어들의 게임들이 있었다. 거기에서 또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료가 하나 있었죠. 이진님이 보내주셨던 게 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였나요? 옆에 그거죠. 스탠리 스탠리 패러블. 저희도 이거 보면서 좀 재밌지. 소리를 줄일까요? 네. 로딩지요. 한번 네, 리로딩을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방금 보여줬던 그 좀비 비슷하게 저도 발견했던 유사성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발매가 되는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게임인데 This is the story of a man 저희가 named Stan. 코로나 때 이제 전시장을 드론으로도 촬영을 하고 그 라이더 카메라로도 다 촬영을 하고 레이저로도 다 실측을 해서 엄청 정말 그냥 구현만 가능하게 모든 걸 다 수치화해 놓고 온라인 전시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그것들의 정보가 너무 무가치 되는 시기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시 그걸 사용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많은 돈과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온라인 구현, 그러니까 정말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것 같이 모든 구현이 가능한 소스는 다 갖춰졌지만 그걸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제가 내년에 하는 전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온라인 전시를 만들라라는 이제 미션은 받게 됐는데 어떤 형태를 하게 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그런 설정과 시나리오가 있어서 사실 본인이 아는 공간을 조금 더 익숙하게 탐색이 가능한 그리고 내가 아는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실제 경험과 온라인의 경험을 조금 링크시킬 수 있는 어떤 클루를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게임은 이제 매일 클릭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하던 어떤 회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이제 모든 회사의 직원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회사가 다 비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익숙한 현대미술관으로 한번 바꿔보고 이걸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실제적인 모습을 조금 싱크를 좀 맞춰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어떤 간단한 게임 형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아까 리서치 하신 것과 비슷한 경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단순한 롤 같은 거 쥐어주는 네, 그 방식이. 근데 복잡하면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간이나 그런 오브젝트가 다 그 시나리오를 맞아요. 시각화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이번 힌터랜드 하면서 그 힘듦을 느꼈던 부분이 이제 창작자분들, 저희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창작자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그 작가만의 그런 의미도 있고 뭔가 목적성도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 연결시킬 수 있을지 시나리오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됐었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은 시간만 더 있다면 진짜 처음부터 이제 작가분들이랑 다 같이 그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디지털 큐레이팅의 재미있는 점이자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닌텐도 동물의 숲으로 전시를 만들었을 때 기획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동물의 숲에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구해서 제가 다 구현을 하고 그 위치를 다 놓고 작가들한테 이제 아이템을 받아서 원하는 자리에 놓고를 하는 게 큐레이터의 역할인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메이커이기도 하고 뭔가 설정을 세계관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PD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없이 늘어날 수도 맞아요. 있고 어디까지가 제 역할인지가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디지털 큐레이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동물의 숲 할 때는 직접 그냥 그 기기를 작가님한테 그냥 줬어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미감과 본인의 선택으로 작품을 요 공간 안에다 놓으시라 라고 그냥 그거는 제 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어서 기계를 아예 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힌터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일된 세계관과 통일된 어떤 톤 앤 매너가 확실한 곳에 그 톤 앤 매너에 어울릴 법한 스킨을 가진 오브젝트가 작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전통적인 미술의 매체로 이 작업을 읽고 소장하고 수집한다까지도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관에 있는 작품 한 개만 우리가 디지털 작품으로 소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게임 전체를 소장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다른 전시, 온라인 전시가 있다고 했을 때 힌터랜드 안에 있는 어떤 작가의 하나의 작품만 제가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까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진짜 생각할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작품 하나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진짜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러니까 온전히 작가가 혼자 만든 것다고 볼 수 없는 이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만들어준 손도 따로 있고 세계관도 필드도 따로 있고 그런 것들에서 원래 오프라인에서 작품을 만들고 보여주던 방식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뭔가 재미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다현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온라인 공간 우리가 전시를 하나 만들 때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작가들의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하지만 그게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우진 씨가 화면에서 너무 계속 나가 있나요? 다 모이는 시간 좀 갖고 맞았어. 점점 풀어지는 이게 시간이 풀어지. 그래서 사실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게임과 비교했을 때 미술 이렇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겹쳐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오면 미술이라는 장르를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파트 우리가 레퍼런스 보여주고 해보고 싶었던 건데 제가 하나 준비했던 거는 좀 이따 더 볼게요. 이거 뭐였죠? 이건 언리얼 엔진 5로 만든 아. 기차요. 이거 다 좀 이따 보고 이거 모기 게임이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여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모기고요. 모기가 지금 여기 할아버지의 뭐 이마에서 지금 꾹꾹 피를 빨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기가 이제 유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플레이어가 되고 내가 이제 보기 게임 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 여기 아시는 분이 있네. 누구지? 이거 뭘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진짜. 초기 게임이라서. 근데 이거 되게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좀 막 일본 게임이다 보니까 막 좀 하여튼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설정안으로 이 게임이라는 게 내가 들어갈 때 어떤 설정을 해줘도 동기화될 수 있을 만한 영역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조금만 조정해주면 정말 모기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하찮은 게임을 30시간씩 하는 며칠씩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고, 이런 게임 말고도 되게 다양한 롤이 있는데 이게 막 해상도가 높아서 막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몰입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리얼리티라는 게 결국엔 설정이고 유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있는 동시대 문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런 거에서 그걸 캐치하는 감각이 큐레이터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떤 설정을 만들어냈을 때 그 설정 안에 이 동시대성이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화두나 이런 것들을 잘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그게 싱크로율이 맞았을 때 사람들이 재밌다 이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지님이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거 언리얼 반대의 완전 네. 해상도 높은 언리얼하고 근데 결국엔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언리얼 엔진 5 기술로 진짜 만든 전 일본의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떤 기차역인데 이게 지금 진짜가 아니에요. 우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낮과 밤을 구현을 했는데 이제 실제 이 역이랑 같이 비교해서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그냥 정말 제가 아이폰으로 찍은 거랑 거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몰입감을 줬을 때 사람들이 더 몰입감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정말 전시나 어떤 경험적 측면에서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무는 시간이 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맞아요. 목이 진짜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기 게임을 얘기를 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여도 이 안에서 어떤 머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굳이 내가 이 온라인 안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이게 진짜 같아도 그냥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정도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저희가 이제 밤이 되는 건데 짱이다. 게임을 즐기게 되는 게 정말 진짜 같아서 즐기는 게임도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취향과 그 선택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거지 이게 정말 진짜 같아서 즐기는 게임으로만 저희가 이 안에 접속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은 진짜 이렇게 놀랍게 발전을 했고 미술계는 돈이 없어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이런 좋은 기술과 좋은 맥락이 같이 있으면 분명 엄청 짱이겠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도 리얼리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되게 사소한 그래픽 하나에 진짜 이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고 그 단순한 폴리곤 하나에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리니지 2 게임 같은 것도 생각나는데 그 사소한 작은 그래픽 칼 하나에 사람들이 진짜 만나서 싸우고 막 그리고 경찰서도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리얼리티는 딴 데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설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블록체인 같이 NFT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NFT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그 직접적인 돈의 문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술 기술 얘기 많이 할 때 이제 게임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작가들이 만든 어떤 VR 아니면 AR 혹은 뭐 이런 기술 기반의 어떤 배경을 삼는 작업 같은 경우에 단순히 게임의 어떤 1대1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자본과 시간과 예산과 인력 투입과 이런 게 1대1로 절대 비교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 작가들의 작품을 블록버스터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미술계 안에서의 어떤 그 기술이나 플랫폼이나 이 방식을 차용해서 만드는 것들이 확실히 이 결론이나 목표가 굉장히 다른 건데 게임을 많이 즐기고 게임 영상과 게임의 완성도를 즐긴 어떤 관람객들이 미술계의 VR을 봤을 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맥락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에 더 공을 들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 안에서만 말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적용이 확실히 돼야 되는 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 설득력. 설득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득력이나 설정까지 가기 전에 그냥 일단 있는 제페토에서 해 아니면 게더타운에서 해 아니면 마인크래프트로 뭔가 똑같이 만들어 이런 1대1 적용을 그냥 하고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맥락화하거나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설득력을 갖추려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압축이 되어버리거나 가끔은 생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큐레이팅을 얘기할 만한 거리가 많지는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재밌는 부분이 이 디지털 큐레이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술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력을 만들게 되는 포인트가 어쨌든 현대 미술 안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잠깐 사진 봤던 이건희 컬렉션 이걸 볼 때 막 50분 아니 5시간을 대기한다면서요. 그렇게 기대하는 바와 우리가 현대미술 열심히 가공하고 맥락을 만들어서 만드는 전시들 간의 간극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온라인 전시를 딱 만들어 보니까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는 미술관이고 기관이고 쾌적한 공간이니까 작품의 맥락은 나는 아무 상관없어도 산책하듯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냥 문화생활이 되는데 온라인 공간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쾌적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편리하긴 하죠. 내가 마우스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을 때 이 맥락이 부재하면 더 이제 공감대가 내가 굳이 왜 여기 앉아서 이거 봐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여서 결국에는 그 부분 담론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하고 있는 그 부분들과 연결되는 싱크로율 이야기를 만들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 그게 저는 좀 더 떠오르는 문제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술 담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힌트랜드를 만들 때 우리가 그걸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쓰고 있는 어떤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와 상상력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수도 있다. 미술이라는 어떤 전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때가 오는 것 같은데요. 놓쳤던 얘기나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아 여기 우리 대본이 살짝 있긴 한데 여기 그 말이 있네요. 뭐가 있죠? 디지털 미술도 어렵다. 이거 이준님 네. 얘기했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재밌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디지털 문해력 차이가 사실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게임의 용어로 바로 1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세대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번역을 거쳐서 레퍼런스와 예시를 들어야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세대와 소통을 계속 해나가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전시라는 게 그 감각적인 경험이 싱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력 차이가 한 기관 안에서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윗세대는 이런 디지털 큐레이팅이나 온라인 전시를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이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들을 위에서는 이제 원래 물리적인 공간에서 구현되는 전시를 더 우위에 놓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 이 토양이 조금 더 발전하거나 확장되지 못하는 약간 한계가 항상 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주지 않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좀 더디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직군도 생겨야 되고 디지털 전문 큐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머나 뭔가 그 디자이너 자체도 게임에서만 종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양하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직군이 또 새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미술관의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는 그런 그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디지털 인력 양성을 해야죠. 일자리 창출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그냥 광고 하나 할 게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또 광고인가요? 광고 타임 하나 또 있는 게 인터넷에 지금 요거 보시는 요게 저희가 NFT 드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아마 될 텐데 관심 있게 한번 또 봐주시고 그 관심을 주시기 전에 인터넷도 한번 들어오셔서 전시 한번 보시고 네 그렇고요. 이제부터 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잠깐 쉬었다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바로 채팅창에 물어봐 주셔도 되고 요거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꼽아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질의응답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여기네. 오, 오네요. HJ 킴님께서 네네. 힌터랜드 드롭 때 몇 작품이 공개되나요? 네 인터넷 드롭은 총 우리 4작품이죠? 네. 네 4작품이 드롭이 되고요. 저희가 자본력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했고 하지만 그 힌터랜드에 참여했던 시각 예술가들 4분께서 이제 각자 힌터랜드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조금 더 해상도를 올리고 조금 더 좀 다듬어 가지고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파운데이션 앱에 들어오시면 그 작품들을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좋은 퀄리티의 3D 작품을 소장해 보시는 경험과 그리고 이제 힌터랜드라는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걸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멘트가 막 줄줄줄 나와. 그 네. 호구 부는 튜브님께서 카톡에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조금 네 맞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만들 때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 얘기해 보면 기획을 할 때는 확실히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노션을 이용했고요. 노션 그리고 그 미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미로 같은 프로그램은 디지털 공간에서 막 그림을 바로바로 그리고 내용들을 목록화해서 공유하기 편했고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스케줄링을 하고 거기에 컨셉들을 전달하고 그걸 수정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못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줌으로 텔레그램으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썼는지 이게 되게 실질적이죠. 그 팩 이건가요? 아니요. 팩?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인가요? 네. 네, 여기가 저희가 썼던 노션 페이지고요. 이렇게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유 자료, 뭐 세계관, 뭐 TRPG 했던 문서, 그리고 작품 관리,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뭐 스케치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의 스케치를 공유한다든지 여기에다 바로 댓글을 남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빨리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큐레이션이랑 달라서 되게 직접적인 소통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되는 게 있고 자료 공유도 또 모두 퍼블릭하게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일을 하지 않으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작가들 대면에서 만나서 뭔가 하나씩 설명해주고 이거 분명히 면대면 소통해서 좋긴 하지만 그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 작가들이 이게 내가 어느 세계관에 접속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 배포 같은 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뭐 꼭 노션이 아니지만 어떤 식의든 틀을 이용해서 협력하는 방법, 그러니까 큐레이션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 감각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 개발해야 되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고 있고요. 또 줌에서 바로 접속해서 막 스케치하면서 보여주고 소통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작업을 그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는 3D 모델러들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툴을 썼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컨셉 아티스트는 아이패드로 계속 이렇게 바로 그려서 보여주고 막 해서 되게 현장감, 저희가 그리는 과정도 막 보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갈수록 너무 많은 툴을 내가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 온라인 공간을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 머릿속에 프로그램 이용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게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이게 진짜 구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또 배우면 그만큼 능력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질문하셨던 호호 보는 튜브님께서 네. 그거에 대한 답글로 기획할 때부터도 온라인을 사용하는 건 예상 못했는데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또 저희가 작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10사람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고민을 좀 하게 되는 포인트. 근데 온라인 전시가 또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뉴아트시티가 아까 대시보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편집자분들을 여러분을 맞아요. 그 초대해서 같이 편집 그 전시장 자체를 같이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참여하셨던 작가분 중 한 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작가분이시고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국제 해외 다 그러니까 뭐죠? 그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온라인 전시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빌드업 할 때나 맞아. 같이 편집하고 같은 대시보드를 보고 바로바로 피드백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뉴아트시티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들어오면서 서로 위치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만지고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되게 좋았던, 뉴아트시 자체가 하나의 툴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질문 또 네. 있어요. 올해 힌터랜드 추가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힌터랜드 추가 프로젝트는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다현님과 같이 또 저희 팀들과 다 같이 함께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힌터랜드 전시가 저희가 뭐 되게 100% 만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수면 상승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지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건지, 그때 자원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무슨 경험을 하게 될지,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더 다양한 스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서 저희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충하면서 조금 더 리얼리티를 올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게 더 세계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조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툴적으로도 이제 AR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른 기술들도 한번 사용해보자, 문을 한번 두드려보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더 재미난 걸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리니 2323 분께서 팩과 협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공고해 주시죠. 프로젝트 골뱅이 팩점 시스템즈 이메일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메시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시지에 제가 하나 핵과 협업은 언제든 열려 있고요. 저희는 꼭 일적인 거 아니더라도 이런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동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작가님들하고도 좀 그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뭔가 더 같이 물고 뜯을 만한 어떤 매체를 저희가 자꾸 던져야 되는데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카톡에 또 질문 하나가 왔는데요. 네. 복길님께서 물질 세계에서 작품이 가지는 질량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만큼 디지털 상에서 데이터 파일의 크기나 해상도, 구동 가능한 엔진으로 비슷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힌터랜드의 경우 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가장 추천하는 관람 환경이 있을까요? 관람 환경. 일단은 데이터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그 사용할 플랫폼을 먼저 리서치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환경이 얼만큼을 제공해주고 무엇이 되고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그걸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사전에 강하게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라는 거를 좀 알려줬고 저희 스스로도 그걸 한계로 놓고 그걸 더 벗어나는 걸 그리지 않고 그 안에서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그냥 제약을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 저희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것들 베이스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얼마큼까지 쓸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프로젝트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게 핵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거에 따라 우리가 2D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정말 2D를 베이스로 상상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정도의 매체적인 한계를 초반에 설정해야 된다는 게 좀 핵심이고요. 관람 환경은 모르겠어요. 관람 환경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힌터랜드를 가끔씩 집에서 저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컴퓨터 앞에서 서 있는 그게 좋겠지만 헤드폰 쓰고 헤드폰 끼고 그런 게 좋겠지만 저는 뭐 관람 이후가 더 좀 바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고 좀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추천도 해주고 하면서 그 내가 좋아하는 문화를 계속 조금씩 공유해 나가는 그런 거.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나면 또 한 번 가서 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이메일 주소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채팅창에. 그래서 뭔가 그런 게임 환경에서 전시가 있을 때 뭔가 동물의 숲에서 뭔가 전시가 있다거나 그럴 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친구랑 아바타로 맞아요. 그 환경에서 만나서 둘러보는 그런 감각, 뭐 채팅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온라인 전시의 묘미죠. 있는 특히 게임을 비디오 게임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게임에 하다 보면은 그 혼자서 하는 게임보다도 친구 몇 명이랑 연결돼서 같이 하는 재미가 훨씬 정말 재밌죠. 엄청난 다른 세계를 열어주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이 게임 커뮤니티 혼자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희한한 즐거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은 어차피 열려 있는 곳이고 만들 때도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같이 만드는 사람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즐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걸 받아서 그런 게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고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 기획의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 전시는 이제 큐레이터를 구심점 삼아서 약간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컴펌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하달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구심점을 통해서 결정의 과정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린다라고 하면
온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굉장히 같은 라인에서 다른 영역의 업무를 진행을 하지만 결정은 또 여러 명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움직여야지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업무 방식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같이 일하는 구성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비슷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차이를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세팅을 해야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근데 작가도 온라인에 참여를 하냐 오프라인에 참여를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설정값을 다시 리셋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그 부분에서 제일 그냥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방식인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뉴얼.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소통하는 과정 몇 단계를 거치고 몇 번이 있을 거고 이거를 애초에 잘 공유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 같고 또 만드는 재미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때쯤에 우리 다 만들 거니까 앞이 끝이 안 보여도 아 그때는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툴도 정해져 있고 방식도 정해져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약간 온라인은 한계도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전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제 연령이 오프라인보다 더 세대가 두텁진 않을 수 있고 디지털 문해력 차이가 있다 보니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개개인의 차가 굉장히 심해서 결국 온라인의 전시 특성상 적은 예산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언어를 이미 습득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한테 의뢰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 미술사 혹은 이 디지털 큐레이팅에 참여하는 세대가 굉장히 특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확장성이 이제 세대나 연령은 굉장히 한정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좀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나 좀 좋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과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의 디지털 작업을 우리가 손이 돼서 기획을 통해서 구현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발화가 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의 도구, 우리가 온라인은 하나의 연결되는 도구 그리고 의외의 것들을 생산하는 도구 뭐 이런 걸로 좀 한켠에 두면서 좀 친근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재미적인 요소로 자꾸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또 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질의응답 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게 끝까지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네,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뭐 인터넷 관련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팩이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한번 트위치를 해봤으니 고마워요. 재미난 자리들 트위치 자꾸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네, 또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 또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그 온라인 전시 리뷰하는 맞아 리뷰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팩은 행사 언제 여나요? 팩은 그 킨저랜드 2는 하반기에 늦게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온라인 기획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한 7, 8월쯤에 이렇게 조금씩 오픈할 것 같고 요 트위치를 이용한 저희가 그 물레동에 있는 공간 413에서 여는 기획 전시가 있어요. 그게 조금 저희도 재밌게 그냥 해보려고 놀면서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트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송출할 계획이니까요. 또 팔로우 해놓으시면 재밌을 겁니다. 팩 오프라인 행사. 팩 오프라인 행사는 저희 10월달에 아트페어를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규모도 더 키우고 예술가들이 더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보고
하는 식으로 확장해 볼 계획이어서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바쁘시네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